네, 3월 달에 있었던 제일 큰 행사라면 역시나 엔비디아사의 GTC 2025인데 여기서 젠스낭 CEO가 미래 산업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좀 초점을 둬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는 게임 얘기 아예 안 하고요. AI, 로봇 이야기만 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컴퓨터가 더 이상 파일을 저장하고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토큰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를 저는 AI 공장, AI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자, 과거에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저장한 뒤에 나중에 그 데이터를 꺼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때그때 필요한 데이터, 토큰, 지식을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미래에는 모든 기업이 두 개의 공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물리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고 다른 하나는 AI를 활용해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자, 자동차 공장을 예로 들자면은 옛날처럼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을 것이고 AI 자동차 공장은 자율주행 데이터라든지 안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공장이 또 따로 필요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모든 기업이 두 개의 공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AI 에이전트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인력의 일부로 AI 에이전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는 10억 명의 지식 근로자가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와 나란히 일하는 디지털 근로자의 수가 아마도 100억 명에 달할 것입니다. 자, 에이전트형 AI, 즉 추론 기능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가 현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팅 파워는 작년 이맘때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많아졌습니다. 토큰 수가 10배 늘어나고 처리 속도도 10배 빨라져야 하므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연산량은 쉽게 말해 100배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이 추론 기능이 에이전트형 AI는 필수이다 보니까 계산할 것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의 규모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장표를 보여줍니다. 자, 이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곧 데이터 센터 구축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요. 자, 그와 함께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존의 범용 컴퓨팅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새로운 컴퓨팅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미래에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딥시크 쇼크로 이제 고가의 GPU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반박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들이 AI 구축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그럴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방법론이 나와가지고 그렇게까지 비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이건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성능의 더 효율적인 베라 루빈 칩에 대한 발표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루빈 같은 경우에는 호퍼 대비해서 900배의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연산 비용은 33배 낮아질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기네 하드웨어를 사야 한다. 이게 최고다라는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개인들은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을 위한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라는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환율로 약 400만 원 정도가 넘는데 이거를 개발자들이 사게 되면은 최대 2,0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집에서 직접 돌려보고 추가 학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개발자분들에게는 유용한 컴퓨터가 되겠죠. 자, 다음은 로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년 내에 전 세계에 로봇이 5천만 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10년 후에는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근로자가 부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로봇이 이를 대신해 주는데 연간 5만 달러를 기꺼이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왜 5천만 명이 부족한지는 근거가 제시가 되진 않았어요. 그 부족한 분량을 로봇에게 이제 월급을 주면서 채용하게 될 것이라는 건데, 자, 그래서 로봇은 앞으로 수조 달러의 산업이 될 것이다. 수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공개했어요.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오픈 모델 아이작 그루트 N1. 산업용 도구를 집어서 노란 박스 안에 넣어라 라고 하면은 AI 모델이 인식하고 계획을 세운 뒤에 빠르게 로봇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터넷 규모의 데이터를 로봇이 스스로 학습을 했고요. 나중에 목적에 맞게 추가 훈련도 시킬 수 있는데 이건 하루 몇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또 디지털 트윈 플랫폼인 옴니버스에 물리적 법칙을 구현한 모델인 코스모스를 합쳐가지고 그 안에서 로봇이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는데 합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많은 상황을 만들어서 강화 학습으로 훈련한다고 합니다.
또 로봇마다 각각 다른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아이자크 루트만 있으면 다 훈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픈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엔비디아사는 AI 발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식하는 AI에서 생성형 AI, 앞으로는 에이전트 AI, 다음은 피지컬 AI. 자, 피지컬 AI라는 것은 자율주행이라든지 범용 로봇 이런 시장으로 발전을 해 갈 것이라는 것이고, 한마디로 이 행사를 통해서 이 과정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기회가 있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홍보를 한 겁니다. 자, 엔비디아의 미래 예측은 과연 현실이 될 것인지, 아니면 경쟁사가 나오거나 새로운 방법이 나와가지고 엔비디아의 파워가 예전 같지 않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